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박수를 힘차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박수 치는 게 힘이 없이 하니까 하지 말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아니 뭐 저 워크샵 가가지고 뭐 박수 치면 건강에 혈액순환에 좋고 뭐 이런 소리 듣고 오셨나 해서. 아니, 옥산 얘기하니까 뭐 안 하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여튼 금요일날 자료 나왔는데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그 자리를 비워가지고. 네.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를 얼마 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그 위험과 불확실성의 차이를 좀 짧게 쓴 나이트의 글인데, 하여튼 불확실성 요소가 더 늘어나는 것 같죠 지금. 네. 연말에 뭐가 많죠. 그러니까 첫째, 오늘 이제 삼성 관련해서 어제 전화가 막 집으로 오는데 내가 한 군데 언론사 마냥 짧게 얘기했는데 막 딱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되면 뭐 삼성 주식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단정질 수 있죠?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 계획이 알 수는 없는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부터 그 삼성이 그 지분을 넘기는 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방향으로 얘기하기에는 고려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저는 오히려 언서트니티, 그러니까 좀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 단어는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평가하는 기간도 네. 이제 또 있잖아요. 그 기간도 있죠. 또 여러 가지 삼성의 계획들이 좀 지연될 수도 있고. 뭐 제가 여기서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도 있고. 미국 대선도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많이 따라잡은 것 같습니다. 그쵸. 지금 뭐 기관 중에서는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점치는 기관들도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또 바이든을 되는 걸 전제로 그냥 테마성으로 막.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세미나 다녀보면서 이렇게 나눠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바이든 쪽으로 많이 포트를 많이 옮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밸류보다 훨씬 비싸게. 그래서 풍력 뭐 이런 주식들은 말도 안 되게 가격 들어가요. 아니 뭐 그러니까 일단 뭐 중국에 대한 테리프는 좀 없어질 거고 이게 그 관계가 나아질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에너지 소재 쪽 비중을 조금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수치가 괜찮고 막 좀 테마성인 종목들에 대해서 마치 그게 그거는 정말 그거는 뭐 포트폴리오 매니저분들이 그렇게까지 하시지는 않는데 이제 막 하도 요즘 주린이 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유튜브 공예 같아요. 그쵸. 요즘 그래서 어디 연락 오면은 제가 저희들도 공예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냥 저는 웬만하면 딴 데는 출연 안 하려고 그냥 하는 이유가 굳이. 근데 하여튼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8월 말에 이제 뜨거운 여름은 끝났다 말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때 8월 말을 기점으로 9월, 10월 지나면서 이때쯤이면 불확실성이 좀 거쳐질 거로 봤는데 맞습니다. 더 커지고 있어요. 아니 저는 뭐 대선 끝나고 이제 완전히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상황 굉장히 많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예상하지 못한 요인들이 계속 튀어나왔으면 당연히 삼성 이슈도 몰랐었고 최근에 여기서 자료에서 썼지만 뭐 엔투그룹 상장 뭐 이런 것도 좀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계획은 11월에 확대 기간에서 주식을 물리면서 하는 그러게 저희들 전략으로 계속 내부적으로는 말해왔고 어디 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굉장히 선별해야 된다 종목들을. 선별이 과연 주린이들 수준에서 선별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분명한 거는 많이 올라서 지금 2, 3, 7로 빠진 거는 많이 올랐다가 더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뭐 당장 보면 고점에서 2, 3, 7로 빠진 것 같지만 올라온 상승폭 대비하면 상당히 펀더멘탈 기반이 약한 주식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저 지난주에 좀 전략 이제 연간 전망 쓰는 시즌이잖아요. 이제 시황 담당하는 친구들이랑 이제 전략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좀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해봤는데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전망에 대해서 좀 긍정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힘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물론 내년도에 뭐 연간으로 뭐 3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렇게 하우스들은 여전히 있는데 그런 하우스들조차도 지금보다는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년에 3천이면 사실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는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그렇게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박 앞서갑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저도 항상 낙관론 좀 강세론자 얘기 많이 듣다가 한 2달 정도 하도 막 주린이 분들 새로 오셔가지고 하도 이러니까 내가 이제 종목 그냥 안 좋은 얘기하면 요즘 그리고 제일 잘못된 게 그거 같아요. 주식을 물려도 계속 물리면 된다. 근데 이게 스톡홀름 증후이라는 표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을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포트폴리오 바꾸고. 네. 잘라야죠. 그렇죠. 그거를 안 하면 이런 장은 진짜 위험한 장입니다. 근데 제가 놀라울 정도로 요즘 장에 그냥 물리면 뭐 언젠가 올라갑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된다는 자체가 저는 뭐 하여튼 몇 달째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임계점에 오는 것 같아서 기회가 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때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주간으로 하는 전략인데 하여튼 저번 주에 이번 주 일정 뭐가 일단 좀 중요하죠? 세 가지 정리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거는 최근에 이 전세 품귀 현상 플러스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이번 주에 나올 거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정부에서는 최근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 관련된 TFT 회의가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에 대책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나오는 내용은 한 3가지 정도인데 그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이 예전에는 그 전세를 연장할 때 가격 인상을 제한했었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인상률을 제한하겠다. 이게 첫 번째. 뭐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대책이 나올 만한 그 후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을 최대 6년을 보장하겠다. 뭐 3년 플러스 3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표준 임대료를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상당히 강력한 거죠. 정부에서 굉장히 규제를 가해가지고 이 전세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건데 요새 이사 보러 되게 저희 아파트에도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전세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액션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여전히 이번 정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뭐 이 정도는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실적 나오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다음 주가 가장 실적 발표 많이 몰려있는 시즌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익 추정치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까지 올라가다가 딱 그때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꺾여 있는 상황이에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낙관적으로 추정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실적 발표 구간에는 좀 종목별로는 특히 변동성 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다 떠나서 한 2년 실적 땡겨온 거잖아요, 지금 밸류에이션은 그렇죠. 그렇죠. 내년으로 지금 설명이 안 됩니다. 가끔 그 땡겨온다는 의미를 잘 이해들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대비해서 싸지 않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네네네. 우리나라가 PER이 올라갔던 시기 죄송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그 EPS 올라가면서 퍼 리레이팅 나왔던 거거든요. 이게 한번 레벨업 했을 때 그 외에는 멀티플 리레이팅이 됐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이게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일정은 이제 이번 주가 10월 마지막 거래일에 끼어 있는 게 이번 주잖아요. EU에서 브렉시트 협상을 이번 원래 10월 말까지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번 주까지 뭔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은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뭐 EU 쪽 대표 얘기로는 뭐 영국이 좀 최근에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든지 뭐 역전이
협상이 이렇게 잘 타결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강경하고 노딜 브렉시트도 뭐 불사하겠다 이러한 입장이고,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은 그 호주식 모델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식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은 WTO 규정을 골자로 하고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따로 협상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협상할 시간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거는 불확실성 요인인 건 맞습니다. 하여튼 선거 변수가 매우 큰 것 같죠? 네, 선거 변수 당연히 크죠. 다다음 주까지 이슈가 있고, 지금 뭐 토론만 앞두고 있어도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좀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변동성 커질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부터 체크할까요? 그 순서대로 하시죠. 차트 오브 더 윅부터 하시면은 두 개 체크를 했는데요. 이거는 좀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 이제 보안청 TSA가 뭐라고 하죠? 국가교통청? 연방교통청?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보안 검색대를, 공항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매일 체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하루 100만 명을 돌파했대요. 미국 내에서. 그 얘기는 코로나 이전과는 여전히 비교를 못하죠. 그 3월 초만 하더라도 200만 명이 넘었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자리가 바뀐 거니까 좀 긍정적으로 본다? 바닥을 확실히 지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고요. 이런 소식 나오다 보니까 뭐 항공주라든지 뭐 크루즈라든지 호텔 업체라든지 지난주 성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황은 안 좋잖아요. 한국도 뭐 도산기업들 계속 나오고 여행 관련 산업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좀 바닥에서 조금씩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은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 이거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도 네. 뭐 트럼프 스타일은 그냥 경제를 갖다가 좀 제한하기보다는 풀겠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이 좋은 건가? 뭐 이런 헷갈림도 나와요 지금. 적어도 세제 측면에서 부담은 덜하죠. 그런 기대가 또 시장에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배당 이건 또 상당히 흥미롭네요. 배당 수익률이 지금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와 있다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은 안 돌아왔는데 주가가 올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돌아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배당을 주가가 너무 오른 거죠. 맞습니다. 펀더멘탈에 비해서. 배당을 배당을 줄 상황은 아닌데 주가는 이미 배당을 많이 주는 상황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7년 이후에 가장 배당 수익률이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채권 금리까지 낮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정 수익이 필요한, 뭐 지금 뭐 예금 넣어봐야 이자 소득 얼마나 나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배당주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배당주 주가가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현재 거죠. 월드 전 세계 예상 배당 수익률이 2007년 7월에 저점을 깨버리더라고요. 네네, 지금 2.1% 정도면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 펀드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비싸지고, 그렇죠. 2007년 생각해 보시면은 미친 장이었잖아요. 2007년에 결국 7년 하반기부터 8년에 걸친 여러 맞습니다. 가지 주가,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주가가 너무 앞서갔구나 생각이 여전해요. 저는. 네네, 예. 저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시간에 좋을 때도 있기는 하는데 예. 지금 이 시점에 그것까지 이렇게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야 되느냐, 조금 더 보면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엔트 이슈가 저희도 좀 이게 좀 포커스 있어서 체크하는 건데, 우리나라 그래요? 외국인들께 네. 저희도 뭐 여기 따로 그러니까 뭐 다음에 얘기합시다. 네. 하여튼 중국 관심 많은 것 같죠. 중국 관심 많죠. 엔트 그러니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 많을 겁니다. 뭐 팩트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알리바바 그룹의 그 금융 자회사라고 할 수 있죠. 엔트 그룹이 이제 상장 승인 심사를 지지난주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초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11월 6일로 제가 예정일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모 금액은 안 정해졌어요. 26일인가에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주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상장이 되는 건데
가장 최근에 컸었던 상장이 아람코였습니다. 작년 12월이었죠. 그때 290억 달러 정도가 그 공모가 금액이었거든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예상하는 공모 금액 예상치가 한 350억입니다. 아람코보다 더 커요. 그런 게 지금 상장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중국 비중이 늘어나거든요. 이거 상장되는 그 거래소는 상해 거래소랑 홍콩 거래소랑 동시에 상장입니다. 나스닥 아닙니다. 이게 상장이 되면은 중국 비중이 늘어나겠죠? 중국 비중 늘어나면은 이머징 지수에서 한국 비중 기계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패시브 자금 한국 팔아야 되는 거죠. 변화는 언제 나타날 거냐? 이 2월, 5월, 8월, 11월이 MSCI 정기 변경입니다. 정기 변경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11월 말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그때 패시브 자금 나갈 거고, 패시브 자금 나갈 거 뻔히 아니까 액티브 자금은 월 중순부터 팔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원화가 강하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살 거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 지난 2000년대 사이클이거든요. 이걸 너무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외국인에 의해서 그 결정된 시장은 아니었죠, 올해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반문을 해야 되거든요. 원화가 거의 1,200원에서 1,150원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왜 안 살까? 그렇죠. 오히려 이게 적절한 질문이고,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뭐 그저 외국인들이 화질만 보고 주식을 사진 않았다.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게 아까 말했지만 그 EPS 방향이었고, 또 하나는 글로벌 자산 배분이 중요한데, 사실 이 이슈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좀 위험한 구간에서는 좀 해외 투자를 줄인다거나 이게 결국 그렇죠. 방향도 중요한데 변동성을 좀 고려하면은 좀 방향 그 상황이 그래서 의사결정은 이 달라질 수 있죠.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과거의 경험적 사례로 본다면 아직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시장에 속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중국 비중이 늘어나면 한국 비중은 줄여야 돼요. 임에도 불구하고 MSCI에서는 이머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에 속해 있다 보니 네. 중국을 늘릴 때 꼭 한국이 이런 그렇죠. 데미지를 입는데, 그게 11월입니다. 11월 말에 기계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렇죠. 날짜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전에 아람코는 12월 달에 상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중순에 이렇게 상장 이후에 바로 반영했는데 11월이면은 정기 변경 있는데 굳이 막 바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말에 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두 가지 정도 시장 충격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 시장 측면에서 한국 비중이 감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피어 그룹 중에서 큰 게 하나 상장되면은 액티브 매니저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사야 돼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미리 다른 것들을 팔아야 됩니다. 아람코가 상당하면 정유주가 한국 정유주가 팔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차트 끝에다가 넣어놨는데 아람코 상장 이전에 한국 정유 3사가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미리 선반영해서. 오히려 아람코 상장한 다음에는 이제 시장이랑 코스피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렇다면은 엔트그룹은 업종 분류가 뭐냐? 라는 건데, 이게 사업을 하는 거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게 온라인 대출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 결제, 세 번째가 온라인 자산 관리, 이쪽이 매출액 비중이 높거든요. 이것만 보면 금융일 것 같은데 IT 소프트웨어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게 저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페이팔이 업종 분류가 IT 소프트웨어거든요. 여기도 이게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온라인 결제라든지 온라인으로 대출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한국 IT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 비중 큰 게 뭐냐라고 하면 삼성 SDS입니다. 이게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IT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으로 분류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다. 성장 플랫폼이나 이런 관련된 성장주들 포트 재편할 때 좀. 네네, 맞습니다. 지금 포트 재편할 때는 자금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빠져나가고 봐야 되는데, 이 해외 쪽에 있는 큰 게 상장돼 버리니까 한국 기업이, 한국 쪽은 그렇게까지 자금 들어오는 그 포지션은 아니라는 거죠. 네.
실적 그다음에 얘기해볼까요? 8페이지 가면 네. 그렇죠. 이번에 네. 현대차가 반영이 됐겠죠. 맞습니다. 이게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보시면은 U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꺾였어요. 이 현대차랑 기아차 그 뭐지 품질 비용? 그거 반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된 게 1조 정도 1조 조금 더 되거든요. 이거면은 현대차, 기아차 다 합친 거 뭐 3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그거 다 반영된 거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여기에다가 다른 기업들 이번 주 다음 주에 실적 발표하면은 그것도 반영할 거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다시 드라마틱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분기 영업이익이 3분기가 여전히 굉장히 하이 레벨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YOY로 그로스로 지금 추정치가 잡혀 있는데 성장하는 걸로 잡혀 있는데 과연 지금이 성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작년보다 경기 상황이 좋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물론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상쇄는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 실적이 그로스가 될 거냐? 잘못하면은 삼성전자 실적 좋고 다른 기업들 별로 안 좋고 삼성전자 주가 오르고 다른 기업들 떨어지면서 인덱스는 플러스인데 내가 느끼는 체감 지수는 굉장히 낮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것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저희가 것 컴플 같아요. 때문에 모든 종목을 슬쩍 체크하는 걸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저번에 한번 저희가 카카오랑 네이버 녹음하면서 그런 실적 얘기를 했는데 어떨 때는 마케팅비가 많이 들어가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최근에 어떤 기업들은 그냥 돈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상황? 예를 들어서 가장 극단적 사례가 그때 뭐 바이오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펀드 투자하는 기업도 있었잖아요. 잘못됐지만.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현상이 의외로 꽤 보여서 이게 주가는 의외로 많이 올라갔다 이제 좀 빠져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빠졌나 하고 뒤져보다 보니까 그런 게 막 나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야 이거 되게 선별 아까 서두에 제가 선별 얘기하는 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어줍지 않게 그냥 뭐 차트 하나 보고 선거 놓고서 이거 괜찮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되게 쉬워 보일 수 있는데 네. 차트에 선거 놓으면은 사실 저도 선긋기 좋아하는데 이거 펀더멘탈을 평가하는 게 봐야 아니라 된다고 생각하죠. 이번 종목 실적 시즌에 오면 그때서야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에너지스트를 니네 잘 모르고 있다 나중에 이러냐 그러는데 저희도 모르니까요. 얘기를 안 해요. 모르니까 모르다가 이제 저희는 그나마 실적 시즌 되면 굉장히 그 귀를 기울이고서 뒤져보는 편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그런 걸 감안한다면 상당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종목별로는 상황이 더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적 시즌 막대기가 덜 내려왔는데 실제는 더 안 좋던 상황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삼성전자 이익은 올라가는데 IT 이익 추정치는 좀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성장 있는 산업인 줄 알았는데 성장이 있다고들 다들 얘기하고 NR로 때려넣다가 막상 성장이 없는 거야 지금 봤더니. 기대가 빨리 반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NR이니까 사실 저희들 뭐 비겁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뭐 NR인데 하고서 이제 NR은 우리가 업데이트를 다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안 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뒤쪽이죠. 뒤쪽으로 가죠. 그렇구나 이거 말 조심해야지. 근데 이제 팁으로 말씀드리면 잘 언급을 안 하게 되고 뭔가 계속 괜찮다고 하다가 그런 종목들이 꽤 늘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삼성전자 버티고 지수는 많이 빠지고 아니 지수는 아니라 종목들은 많이 빠지고 이 현상도 나올 수 있고 지수도 버티고 삼성전자도 버티고 체감 심리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참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저희가 좀 더 할 텐데 오늘 제가 주말 지나고 나서 이제 주말에도 뭐 이거저거 저희들도 체크 좀 해보다 보니까 오늘 3전 이전에도 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것까지 나와버려가지고 네. 오늘은 좀 더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좀 이런 논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렸던 게 뭐냐면 요즘처럼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손절매는 죄악이고 네. 막 손절매 하라는 얘기했다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내가 몰랐는데 그냥 우리 별 뜻 없이 그냥 KMW 그때 너무 내가 우리끼리도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는 막
막 뭐라고 하고 그런 상황으로 그냥 녹음하나 했는데 막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는데 다 요즘은 뭐 또 음모를 꾸며서 뭐 주가를 더 빼려고 싸게 야 그를 내가 항상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파워가 저에게 있다면 아니 뭐 그 정도 힘도 없을 뿐더러. 왜 그때 이제서라도 반응하냐 이제라도 알려야겠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나마 이건 커버하니까 알린 거고 커버 안 하는 것 중에서도 너무 눈들에 띄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언급할 이유도 없고 저희는 그냥 커버를 안 한 상태에서 막 그런 종목을 얘기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고 그래서 자꾸 더 뒤져보시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상가격보다 뭐 20% 빠져 있는데 여기서 뭐 버티면 언젠간 본전 가겠지 뭐 이런 사고로 가기에는 좀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최근 6개월 보면은 내 차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런 시장이 자기 실력이나 기업의 펀더멘탈과는 좀 다르게 갔던 시장이었던 거를 생각하면은 좀 앞으로 펼쳐질 상황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좀 아쉬운 게 지금 고민 중이에요. 물리며 사자 얘기를 막 언제 할까 막 계속 고민하다가 주말까지 체크한 걸 보면 아직도 이게 참 그렇구나. 갈 길이 머네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그러니까 지수가 뭐 얼마 빠진다는 저한테는 중요치 않아요. 변동성 장이 더 이어질 것 같다. 이 변동성의 원인 중에 자꾸 추가되는 거죠. 일단 큰 축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현대기아차 저번에 한번 매겨버렸고 어떻게든 간에 삼성전자도 간단한 이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깜짝 놀란 게 막 난리더라고. 뭐 이제 전자가 해외에서 얘를 M&A 할 거니까 전자를 사놓으면 그렇게 쉬우면 예전에 다 사놨겠죠. 어차피 뭐 이 지배구조 이슈도 간단치 않아. 이게 판단이 잘 안 서는 상황이 두 개 와버리니까 강하게 사는 애들도 없을 거고 이거를 그 상태에서 대선 앞두고 강하게 또 못 사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상태인데 이거 최근에 제가 컨설팅 가보면 안 느껴요. 막 좀 새롭게 추가된 종목들이 막 있는데 그냥 막 질러대는 것들이더라고. 그러니까 숫자 안 따르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뒷감당할 건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수는 뭐 여기서 뭐 전자 버티고 있으니까 덜 빠지겠지만 종목들 조심하라는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주식 리딩방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래요? 모르겠어요. 나한테 안 와. 하도 내가 신고하고 그래서 그러나? 그래요? 좀 카톡으로도 막 모르는 사람이 보내고 문자도 오고 막. 그래요. 그냥 어쨌든 그랬구나.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해서 이건 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들을 너무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확인한 종목들이 이거 그렇지 않은데 막 하다가 이제 덜컥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KMW 괜히 방송 하나 올렸다 들었던 생각이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훨씬 80%고 저는 그거 안 봤는데 왜 악플 잔치였어요? 아니 거의 다 좋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분들이 그런 의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애널리스트는 좋은 기업은 발굴했으면 밀렸으니까 좋다고 해줘야지 이런 논리인데 밀렸으면 좋다고 해야 된다고 그런 논리가 되게 강하더라고요. 요즘 들었던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염 차장이 정말 속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다 저 얘기 아니죠? 그리고 연블리가 이제 많은 그쵸. 저번 제목도 달래주기로 저희가 달았던 건데 근데 그걸 떠나서 지금 이렇게 뭐 좀 제가 항상 한 8월부터 쓴소리 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많이 온 것 같은데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커버하지 않는 종목 내 너무나 불안정한 기업들이 많이 보여서. 본부장님 만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보통 다 이제 다 조심해야 된다고 하시죠? 그런 얘기 해도 되나? 그럼 안 되나요? 아니 뭐 당신과 얘기를 자주 하니까 한 달 됐지 벌써. 한 달 전부터 뭐 이제 전에 뭐 짐 싸놓고 이제 놀러 가신다고 뭐. 놀러 간 게 다 맞았던 거야. 한 달 전들 다 짐 싸갖고 놀러 간다고들 하는 분위기가. 놀러 가고 싶다. 근데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거 아니냐 계속 저희는 타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뭐 저도 바이콜 같은 거 과거 동영상 보세요. 바이콜 하다가 욕 먹은 적 많았지만 요즘처럼 좀 조심하자 말 자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 생각이 나네요. 저 전략가분들 얘기하는데 너희 본부장님은 여전히 세게 얘기하시지? 라고 해가지고 아니요 저희 본부장님 꺾으신 지 좀 됐는데요. 라고 했더니
노유본 부장님 같은 분이? 그 강서론 지화분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더라고. 나는 지난 3월에도 거의 미친 듯이 읽고 항상 이미지가 빠지면은 정말 미친 듯이 외치는 사람인데 너무 괴리가 심하니까 숫자랑 지금. 그러니까 이 조심하자 정도 중 한 2달 얘기했다가 갑자기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막 이러는 것 같아. 어디 가도 지금도 뭐 형 내년 3점 보시는 거죠가 나한테 질문이면 내가 항상 그 정도는 안 보는데 이게 내 답변인데 하여튼 오늘 목이 아파가지고 이랬는데 목이 아픈데도 어때 전하고 싶은 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현금을 확보하신 분들은 소진하지 마십시오. 네, 아직은 현금을 아닙니다. 소진을 함부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냥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녹음 딴 거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못 할 것 같아. 자료가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자료는 다 녹음할 겁니다. 좋은 발간 자료는. 근데 오늘은 더 녹음을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일정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일정 있는데 가서 똑같이 할 말 여기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 그런 선의를 좀 이렇게 왜곡해서 좀 해석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음모론을 하기에는 제가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음모론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 스타일이. 그러니까 마무리 짓고 이황진 연구원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거 했는데 그 통쾌하냐고 어떤 분이 적었는데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렇게 통쾌합니까 뭐 이런데 내가 속으로. 그런 거에 상처 받았구나. 아니 뭐 안 상처 안 받는데. 아니 상처 엄청 받으시잖아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답답한 거지. 이게 왜 한다 생각을 하는지를 잘못 이해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일 뿐이죠.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목들도 한 달 전부터 중소형주 안 된다 말은 계속 해왔는데 저희 걸 잘 안 들으셨던 거겠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중소형주 안 될 수는 있겠지만 내 건 다르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걱정이네. 마무리 칩시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